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아유, 반갑습니다. 조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희입니다. 정곽입니다. 네. 저희 그 일당백이 좀할 걸 그랬나 봐. 그러게요. 근데 일당백 한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박수를 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자연스러운 모습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당백이 이제 서서히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회까지 저희가 했죠. 네. 네, 책 3권을 읽었고 오늘 이제 4권째 책 읽기 전인데 일단 지난 한 3권 정도 책 소개해드리면서 그래도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좀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네. 소시민님께서 정민현님 합류에 굉장히 큰 반가움을 표해 주셨습니다. 소시민님이요. 네, 소시민님. 기억할게요. 그래서 남은 97권의 책도 무척 기대가 된다는 분 계셨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 정민현 님이 그러니까 스테판 커리 님이신데 네. 정민현 님이 너무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도 진짜 모르는 척 하고 싶네요. 여성촌은 이제 너무 몰라요 강조한 흐름 이거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네. 우리 정민현 님은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니죠? 저 모르는 척 아니죠. 저도 알고 싶어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독일의 베르톨트 브레이트라고 아 진짜 아니, 또 모르게 만들려고. 네, 극작가가 있는데 네. 아니 그분이 항상 이제 이 연극의 이론에도 강조시하는 게 속격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속격. 그게 속격 뭐예요? 이론? 우리 소외할 때 소자 있죠. 소격. 이론. 속격. 예, 예. 네. 소외하는 효과인데 우리가 왜 어떤 연극을 보러 가는데 연극에서 갑자기 감정이 계속 몰입하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관객을 향해 돌아서면서 여러분 이거 다 거짓인 거 아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환기시켜 주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작품에 있는 거를 몰입을 계속 방해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학 예술의 한 기법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항상 몰입하지 말고 항상 거리를 두고 바라봐라. 그러니까 그런 잘 몰라야 하는 것도 그래 그런 맞아. 효과를 연극 주는 중에 거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해설자처럼 나와가지고 네네. 몰입을 방해하는 그런 네네. 속격. 네. 속격 이론.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거죠. 진짜 어쨌든 네, 이 속격 이론을 잘 실행하고 계신 우리 정민현님, 우리 참여를 반가워하신 분도 계셨고, 하여튼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기대에 우리가 충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럼 계속 모르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만 하면 돼요. 굳이 일부러 모르는 척할 필요 없다는 아유 겁니다. 아니죠. 네. 자, 지난 방송도 좋았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오늘은 누굽니까? 또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고대 그리스 비극의 결정판. 그리스 비극의 결정판. 네. 오이디푸스 왕. 예. 뭐야? 왜? 드디어 네. 3일 만에 네. 제 아는 게 나왔어요. 오이디푸스 왕은 알아요? 당연히 알죠. 저 뭐? 연영가 출신이잖아요. 아, 진짜? 어. 연영과 출신이야? 네. 어디? 그래요? 저 이거 엄청 연습했었어요. 독백도 연습하고 안티고네. 여러분 네. 조국의 국민들이요. 이런 거 연습했다고요, 저. 연영과 출신이에요? 네, 모르셨구나. 친구 누구 있어요? 아는 사람? 친구 뭐, 우리가 알만한 사람? 최윤영. 최윤영? 응. 최윤영이 누구지? 최윤영이라고 그 KBS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일일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네네. 친구 있어요. 정글의 법칙에도 나오고 그래요? 윤영이도 알고 이채영 가슴 좀 큰 몸매 좋은. 이채영? 좋아요. 아는구나 이채영을. 알지. 이채영 알지. 걔도 저랑 동기고. 그래요? 이채영 전화번호 알아요? 요즘은 안 친하고? 아니 우리 채팅방이 있으니까 물어보면요 바로 알 수 있지. 소개시켜드릴까요? 지금은 좀 늦었고. 이채영도 알아요? 알죠. 새롭게 보이네 우리 정민현님.
연영가 출신이구나. 네, 어쨌든 저 이거 알아요. 오이디푸스 왕. 그렇죠. 그 연영과에서 인기 많았어요? 저요? 네. 죽었죠, 뭐 다들.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저는 근데 사실 들어갔는데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저는 연계 뜻이 있어서 갔던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공부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막 되게 연극 열심히 하고 이런 열정에 가득 찬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많이 안 맞아서. 근데 실기 보잖아요, 실기. 그쵸. 그 아까 했잖아. 여러분 조국의 국민들이요. 그렇죠.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네. 19세기 같은 경우는 거의 네네. 이제 오이디푸스 왕보다 더 큰 글자로 인정을 받은 작품이니까. 안티고네? 난 네. 안티고네는 모르겠네. 오이디푸스 왕 딸. 네. 몰라요? 안티고네? 정말. 오이디푸스 딸이 엘렉트라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아가멤논의 딸 엘렉트라는. 아가멤논의 딸. 거기까진 전 모르겠고. 오이디푸스 왕의 딸이 안티고네. 네. 근데 얘가 뭐 중요해? 안티고네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안티고네도 뭐 다룰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또 중요하게. 좋습니다. 일단 오이디푸스는 뭐 다들 알긴 알 거예요. 일단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제가 아는 수준은 그거죠. 오이디푸스가 이제 엄마랑 그렇죠. 엄마랑 결혼하죠. 네. 결혼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하고. 근데 이제 아빠가 아빠인지 모르고 죽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아빠인지 모르고 죽이고 엄마를 찾이는데 엄마도 엄마인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몰랐으니까 결혼했죠. 그러니까 엄마도 얘가 내 아들인지 모르고 아들도 그렇죠. 이 사람이 엄마인지 모르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를 넷을 낳았죠. 자기 엄마와의 사이에 애를 넷을 낳아가지고. 엄마와 넷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인이니까 엄마가 이제 예전에 영어로는 조카스테라고 불렀고. 네? 조카스테라고 불렀는데 이오카스테라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름도 어떻게 조카스테야? 아니 이게. 조카스테. 그래서 이제. 엄마 이름이에요, 그게? 네네. 그래서 이제 작품에 보면 오이디푸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태어나서 안 될 사람들에게 태어나서 어울려서 안 될 사람들과 어울렸고 죽여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인 자라는 게 드러났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잖아요. 이 엄마 아버지하고 이렇게 원수가 되어서 태어나서 내가 안 될 그게 태어났고 또 어울려서 안 될 사람 엄마하고 이게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어울려서 그리고 죽여서 안 될 사람 아버지를 죽이게 됐으니까 이게 바로 나란 말인가 이렇게. 막 독백으로 외치는 게 나오죠. 그 아빠를 이제 죽이고 엄마랑 했잖아요. 결혼을. 근데 이제 넷을 낳았다면서요. 엄마가 그러면 적어도 한 40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예전에 이제 이제 여기 나중에 줄거리 조금 말씀하면서 나오겠지만 그 예전 고대 왕국에서는 우리 이제 동화라든지 민담 보면 어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고 어려운 뭐 어떤 용을 괴물을 물리친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를 주겠다 이런 나오잖아요. 근데 항상 조건에 공주를 준다든지 왕비를 준다든지 이런 게 패키지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무슨 패키지로 가야 돼서 내가 공주는 별로 안 좋고 왕비는 안 좋고 나는 왕만 되겠다. 그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패키지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오이디푸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럼 거기 이제 왕이 없는데 왕비가 있다, 공주가 있다 이러면 그건 자동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는 거죠, 왕비랑. 그래서 꼭 그 왕비가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왕국을 차지한 의미가 크다는 거군요. 접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이 뭡니까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 뭐 인간의 어떤 폭력배들이나 예전에 어떤 우리 동양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의 어떤 내가 그 지역을 싸움을 해서 이겼다. 그러면 전리품으로 모든 어떤 뭐 미녀라든지 이런 거 다 자기가 접수해 버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일단 그 책에 이 책 쓴 사람은 누구예요? 뭐 누구? 소포클레스. 소포클레스. 정말. 너 오늘 너무 소포클레스 수준 알아요? 차이 나네. 소포클레스는 그리스 비극의
대가. 그렇죠. 아, 소포클레스가 썼습니까? 예, 소포클레스가 네. 그 이제 우리가 그리스 비극의 3대 대가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기억나? 아, 잠깐만요. 네, 첫 잠깐만, 번째. 진짜 머리를 이제 오레스테이아를 쓴 사람. 뭐요? 오레스테이아. 그게 뭐죠? 그 아가멤논의 아들이 이제 여기서는 엄마를 하고 아버지를 죽였는데 여기서는 엄마를 죽이는 게 나오죠. 주인공이. 아, 그것까진 모르겠네. 그 아이키로스라고 나오고. 그 사람이 이제 비극 작가로 아주 유명했죠. 아라니 처음 들었잖아. 아니요,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이름이 어려워서 네.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포클레스. 그렇죠. 그다음은 예. 힌트 주세요. 그 메데이아를 쓴 사람. 메디아. 그러니까 아, 메데이아. 나 알아. 예. 아, 이거 누구였지? 잠깐만. 힌트 하나 더. 에우리폴로크스. 유리피데스. 유리피데스, 예, 그러니까 유리피데스. 그걸 이제 요즘은 에우리피데스 하죠. 유리피데스라고 하죠. 맞아요. 에우리피데스. 아, 메디아. 메데이아 그러니까 아시죠? 네. 이아손하고 메디아죠. 연애. 그러니까 어. 자기 아버지도 배신하고 동생도 죽이고 했는데 버림받으니까 그 연인하고 사이에 난 애까지 다 죽여버리는 메데이아. 맞아요. 예. 그런. 잔혹한 여자. 그렇죠. 근데 아주 그렇게 보면 지금 보면 아주 근데 현대적인 여자도. 아니 그 그리스 신화는 예. 네. 누가 썼어요? 신화는 뭐 누가 쓴 것보다 네.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이게 그냥 전성되어 오던 것들을 판본도 여러 개가 있죠. 그것들을 네. 이제 볼핀치라는 사람이 19세기인가요? 그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볼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좀 유명하고 그리스 신화 자체 판본이 아주 많죠. 아, 그러니까 여러 얘기들이 있는 건데 그냥 네, 그걸 네. 이렇게 전해 내려온 얘기들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들이 이게 그냥 정리를 한 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리스 비극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희극도 네네. 있어요? 그리스 희극?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그리스 비극이라는 게 우리가 비극이라 하면 이제 슬프다 이러잖아요. 네, 트레저디 하는데 본래 근데 히랍으로 이제 비극이 뭐냐. 이 트라고이디아라고 하거든요. 트라고이디아. 이름이 너무 오늘 쉽지 어렵다. 않다, 오늘. 아니 근데 이제 거기에 염소 노래라는 뜻이에요. 염소의 노래. 염소의 노래? 염소를 보통 희생양 하잖아요. 예, 스케이프고트 예, 예. 하듯이 이제 제물로 아. 바치는 예, 그러니까 아. 그럴 때 이제 우리 염소 대신에 이 노래를 바치는 거예요. 이 비극을 바치는 거죠. 트라고이디아. 예, 트라고이디아. 근데 이제 염소 대신 제물로 바치는 노래인데 본래 이게 비극이 꼭 우리는 결말이 슬픈 게 비극인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오레스테이아 같은 경우는 네. 결국 주인공이 이제 엄마를 죽여가지고 계속 복수의 여신들에게 쫓기지만 결국 나중에 아테나 여신의 주제로 그 평화로운 결말을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비극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말이 슬프다고 해서 비극인 게 아니라 그 비극의 형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 비극의 형식이 뭐로 구성됐냐면 네. 그 전에 유행했던 거는 서사시가 유행했거든요. 네, 그리스에. 네. 그 서사시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일리어드, 오디세이아, 네, 네, 네. 호머가 지은 거 있죠. 네. 그게 이제 서사시고 그리고 이제 또 서정시란 게 있어요. 네. 서정시는 뭐냐면 요즘 치면 이제 합창을 하는 거죠. 코러스들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서사시에서는 막 어떤 중간에 전령이라 해가지고 메신저가 나와가지고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 무대에서 뭔가를 보여주기 힘드니까 막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 말하는 걸로 이 상황을 탁 응축해 주거든요. 그리스 비극이라는 그 서사시에 나오는 어떤 전령의 어떤 보고 형식들 그리고 이제 서정시에 나왔던 코러스들 요걸 합친 거죠. 그러니까 대사가 나오다가 또 합창이 나오고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게 비극이라고요? 예, 그거는 형식이 이제 그리스 비극의 형식입니다. 비극의 형식. 예. 그러니까 일제 요게 요즘으로 치면 뭐하고 비슷합니까? 뮤지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늘 나 좀 괜찮네. 연영거 괜찮다. 괜찮다. 그렇죠. 그 피가 안 뮤지컬이 아깝네. 진짜 그렇습니다. 뮤지컬이 현장가 자금 받은 적 있어요? 당연히 없죠. 저는 학고도 맞았어요. 졸업도 연영과에서 겨우겨우 했어. 연영과에서 뭘로 학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실습을 그러니까 일단 출석을 잘 안 했고 집에서 맨날 자고 가기 싫어가지고 참 일단 기본은 출석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 그럼 나중에 그럼 졸업하고 나서 연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냥 몰라요. 뭐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게 어때서 나도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비극의 근데 좀 형식. 연관이 됐죠. 방송 일을 하니까. 오늘 좀 많이 비극적이다. 비극의 결말은 행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네. 예. 그 실습하면서 그러면 뮤지컬 연극 이런 것도 해봤겠네, 그죠? 뮤지컬은 안 해봤고 연극은 해봤죠. 메디아 같은 것도 해봤죠. 내용도 잘 알고. 내용도 그 무슨 역할 했어요, 본인? 메디아에서 메디아 했죠. 주인공을 하셨네. 그럼요.
야, 진짜 오늘 놀랬네. 자, 그래서 그 비극의 형식을 네.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포클레스가 그 이제 비극의 그 3대 작가 중에서도 이제 최고봉으로 꼽히죠.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지금 오늘 다룰 오디세이. 오이디푸스 왕. 오이디푸스. 그리고 이제 안티고네. 안티고네. 예. 두 개 다 이 사람 거예요? 네네. 소포클레스. 네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이 작품을 쓴 때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근데 이 작품이 2,500년 전에 써졌지만 정말 이게 지금 봐도 이거 도저히 상상을 못할 만큼 네. 정교한 구성과 아주 치밀한 인간 플롯 그리고 뭐 이 작품에서 창조된 인물형이라는 게 네. 그 이후에 2,500년의 역사에서도 이 정도로 인간 정신의 어떤 최고봉이라든지 또 어떤 심연, 자 인간 심리의 밑바닥까지 네. 이렇게 드러낸 작가가 없었다고 소리를 듣고 있죠.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네. 그 예를 들어 서양에서 어떤 뭐 새로운 사상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프로이드 같은 경우가 네.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사상이나 자기 이론의 어떤 늘 이 뛰어남을 기초가 돼. 딱 예, 네.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시금석이 되는 작품. 이게 아. 바로 거의 오이디푸스 왕이죠. 음. 이 오이디푸스 왕을 가지고 자, 내 이론을 딱 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되는 거죠. 음. 이 작품을 잘 설명하는 것들이 바로 최고의 이론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게 하나의 어떤 심지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뭐 아빠 죽이고 뭐 눈 찌르고 뭐 엄마랑 결혼 이 정도 얘기 말고 네. 대략적인 그 스토리를 한번 좀 네, 살짝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줄거리하고 이제 이 작품의 네. 이야기하고 신화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네. 내려온 신화도 여러 판본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조금씩 다른데 네.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테바이라고 테베라고 네. 부르죠. 테베. 테베는 이제 단수고 테바이가 복수인데 아테네 아테나이 하는데 요즘 아테나이로 부르는 게 맞다고 하거든요. 요즘은 복수형으로 부르는 게 맞다 이러는데 그 아테네 있지 않습니까? 네. 아테나이에서 조금 위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가 테베거든요. 테바인데. 내가 가봤잖아요. 진짜? 아테네 테베 다 가봤잖아. 어때요 여기? 테베는 어. 좀 시골이에요. 음. 네, 테베는 좀 시골이고 아테네는 좀 도시고. 그 한국 가서 막 뭐 안 봤어요 여기? 여기서 소포클레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건 몰랐네. 이게 알고 가야 돼. 그래서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 테베는 이제 테바이가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역사에서. 뭐예요? 신성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성대? 신성대? 예, 신성대로 부대 이름인데 부대 이름이죠. 뭐 소년대 하듯이 그게 네. 신성대인데 이 부대가 천하무적이거든요. 한 300명으로 구성됐는데 네. 정말 싸움을 하면 항상 선봉에 서가지고 이 전투의 승패를 가늠할 만큼 용맹과 어떤 무예가 뛰어난데 이 300명의 부대가 다 전원 이제 게이로 구성되어 있는. 아 진짜요? 아 저는 게이로. 수총각도 아니고 완전 게이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평소에 연인 관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할 때 연인을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네, 더 이제 전투력이 업되는 거죠. 아 서로가 연인이구나. 네네네. 아니 그럼 일부러 게이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 다 게이돼 거기 들어오면. 아니 그런가?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야기가 있고 문화적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제 테바이 같은 경우 이제 고대 그리스를 보면 네. 그 요즘 여러분 그 에스콰이어라는 말 아시죠? 구두 이름 에스콰이어잖아요. 네. 그 에스콰이어가 이제 종복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내 시종.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아. 어떤 유명한 장군들이나 이게 싸움터에 출정하러 나갈 때 네. 그 미소년을 하나씩 데리고 와요. 네. 그걸 에스콰이어로 부르거든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애들이 자기 시중도 들고 이제 밤에는 좀 연애 상대도 진짜? 해주고 뭐. 그러니까 그 고대 그리스에는 철학자들도 자기 이제 흔히 말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부인하고는 애를 낳기 위해서 부인은 존재하는 거고 이제 흔히 말하는 프라스티튜트 이제 저 거리의 여인들은 쾌락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애인이 바로 미소년들하고는 이제 보다 수준 높은 이제 우리 교감을 위해서 존재한다. 아니 근데 뭐 그런- 미소녀로 안 하고 왜 미소년으로 해? 뭐 그쪽 이야기는 쾌락의 궁극은 이제 정신적인 쾌락이니까 이제 동성에서 뭐 정신과 육체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는 이름은 좀 안 맞는다. 불편하다. 그 테베가 네. 무슨 순정대요? 신성대. 신성대. 신성한 신성대. 부대다 이거겠죠. 아 본래 이게 이야기 좀 길어지는데 네. 피타고라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피타고라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피타고라스가 네. 그 이제 자기 학단이 아주 이제 밀교적인 의식, 비교적인 의식, 비밀 이런 걸 중요시했거든요. 그 전원 남자로 구성돼요.
거기도.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거기는 그러니까 신성하게 가려면 이제 섞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콩을 먹는 걸 금지하고, 콩이요? 예, 콩, 누에콩 이런 콩을 먹는 걸 금지하고, 왜? 그 제비집 짓는 것도 금지하고, 제비가 금지하거든요. 이 콩이라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해서 이제 콩 깐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잘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비롯된 말이에요? 콩 까는 게? 아니 그게 콩이라는 게 이게 참 이 신화에서 삶과 죽음을 중개하는 식물이라 보거든요. 콩이? 그러니까 귀신을 향해서 그거 할 때 콩을 뿌리고 팥도 이제 소두라고 하잖아요. 팥을. 예. 콩을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콩이라는 게 이게 조금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 해석에 따르면 콩이라는 게 남자의 성기에 있어 가지고는 여성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어떤 게요? 콩이? 남성 성기에 있어 가지고는 네. 이제 아래에 해당되는 동그란 그게 부분? 그게 아, 여성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성기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알이요? 알이 여성적인데 해당된다는 거죠. 예.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남자에 있는 여성적인 부분을 상징하고 네. 그 기둥은 남성을 상징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좀 더 그 여자에 있어서는 콩이 남성을 상징한다는 거죠. 여성의 성기에 있어서는 콩이 남성을 콩이 상징한다. 어딨지? 뭐 나 이해했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콩이 있잖아. 네. 콩 그게 네. 콩 있어. 네. 그러니까 이 콩이라는 게 결국 남자 여성에서가 다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니까 이게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흐트러뜨린다 순수성을. 그래서 그 콩을 까버린다는 게 그래서 그 콩 순수성 훼손한다는 거죠. 오늘 콩밥 좀 먹어야겠네. 콩만 먹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콩 얘기 갑자기 왜 나왔지 우리가? 왜 이제 피타고라스 신성대라고 하고 콩을 네. 금지한다. 콩을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순수해야 되는데 이제 콩이라는 거는 하나 여성성의 원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도 안 먹었다. 예, 콩을 절대 금지하는 거죠. 제비도 제비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비도 예를 들어서 제비가 오기 시작하면 유럽의 기원에서는 제비가 올 때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마리 제비 왔다고 봄이 오는 거 아니다 이런 속담이 나왔는데 제비가 오면 이제 축축하고 추운 겨울이 끝나고 건조하고 밝은 이제 봄이 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비라는 것은 이제 눅눅한 상태를 건조한 상태로 만드는 중개를 하는 역할이 되고 또 제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는 또 정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제비가요? 예, 제비가 또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오잖아요. 아주 빠르게 제비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하는 제비는 조루? 겨울이 될 때는 겨울이 될 때는 물고기로 변해 있다가 봄이 되면 새로 날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를 하는 동물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다른 세계와 이 세계를 중개한다. 그래서 제비도 싫어하고 딱 우리는 요 어떤 원리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순수한 수학적 원리만. 그래서 남자들만 여성 원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콩 깠어? 아니 뭐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랬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성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원리로 운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줄거리 이제 시작해요. 테베. 그 테베를 다스리는 왕이 라이오스가 있었는데 라이오스. 네, 이 라이오스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오이디푸스거든요. 네. 근데 여기 신탁이 연이 내리지는 거예요. 자, 당신의 아들은 당신을 죽이고 나중에 자기 엄마, 당신의 부인하고 결혼할 운명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예언을 듣고 죽여야지. 아니 죽여야 되는데 이게 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지시를 내려요. 네. 지시를 내렸는데 이 지시를 받은 신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이거 어린애를 죽이가. 그래서 버리거든요. 꼭 이렇게 안 죽여서 문제가 돼. 죽여야 돼요? 죽이려면 죽여야지. 바구니에 또 이렇게 해서 강물을 그래, 또 끼워보냈구나. 누가 또 막 길어다가 또 그렇죠. 키워주고. 결국 그렇게 해서 버려지게 됐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어떻게 버렸냐면 그것도 발목을 새꼬창을 깨어서 이제 버리거든요. 발목을 새꼬챙이를 그러니까 끼워요? 뭐 죽여란 거죠, 그죠? 이제 발 이거를 딱 새로 끼워가 들어가지고 던져라 이건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 새꼬창이 깨가지고 이 애를 차마 죽일 수 없어가지고 이 이제 신하라고 해야죠. 이 신하가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옆 지역의 옆 나라였던 이제 사람에게 이 애를 주는 거예요. 너희 가서 키워라.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애를 받아가지고 저 밑에 테바의 저 밑쪽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 쪽에 이제 코린토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코린토스 가봤어요? 가봤잖아. 여긴 어땠어? 코린트가 그 옛날에 고린도전서 나온 그 코린트 아닙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 그게 제가 정확히는 잘 제가 좀 코린트는 모를 수도 있겠군요. 뭐 이렇게 좋아해? 비슷하네요, 그죠? 이제 모르는 거 나왔다. 그렇죠. 네. 그게 전서 나오니까 그리스 쪽에서 이제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고린트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코린트는. 버스 타고 가서 그냥 한 2시간 둘러보고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훑고만 온 거구나. 네, 그리스는 한 달 좀 넘게 있었거든요. 되게 오래 있었네요. 네, 그리스에서. 근데 주로 이제 섬들을 좀 돌아다니고 그 육지 쪽은 많이 안 갔어요. 재미가 없더라고. 아니 근데 거기도 네. 그렇게 같으면 왜 이집트에서 기둥을 올리는 양식에 보면 우리가 코린트 양식. 그게 바로 그쪽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쪽 맞습니다. 가장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맞아요, 화려한 맞아요. 그 그 기둥만 몇 개 남아 있어 네. 거기에. 네. 그러니까 코린트 양식은 지금도 막 활용 많이 되죠. 우리 건물 짓고 할 때. 음. 네. 약간 배열림. 네네. 그러니까 바로 그 코린토스 왕의 그 아들로 이제 양자로 이제 길러지는 거예요. 입양이 돼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성장하니까 이제 자기도 어디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사실은 이야기? 주워왔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오이디푸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가 이제 어디서 버려졌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고린토스 왕이 나를 길렀나? 뭐 이런 걸 확인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이제 신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신탁을 들으러. 점을 치러 가는 거죠. 그 점을 치러 가는데 또 점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너는 너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할 거다.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아버지가 코린토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이 코린토스를 멀리 벗어나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거리를 재면서 벗어나야지 해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기로 하거든요. 나름 윤리적인 선택을 본인은 한 거네요, 그죠? 합리적이죠, 그죠? 이성적이고. 근데 길을 가다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좀 기분도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삼거리에 가거든요. 삼거리요? 삼거리에 가거든요. 삼거리에 딱 이제 가는데 삼거리에서 누구와 마주치게 돼요. 네. 그 왕이 이제 바로 자기의 친부였던 라이오스 왕하고 마주치게 돼요. 그 라이오스 왕 마주치는데 그 당시 이제 마주치는데 야 젊은 놈이 왜 길을 안 비켜 이래가지고 이쪽에서는 일행이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라이오스 왕이 어디 이제 놀러 가는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시비가 붙은 거예요. 시비가 붙으니까 라이오스 왕도 한성질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갖고 있던 채찍인가 무슨 지팡이 같은 걸로 얘를 쿡쿡 찌르고 막 때리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신탁 듣고 기분도 안 좋고 이런데 이 시비가 붙고 하니까 욱하지. 예, 욱한 성질에 또 당시 그리스 지역에서는 자기 동네 벗어나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어. 싸움 붙고 자기는 1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붙어갖고 젊은 놈이 힘이 좋으니까 이겼어.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아빠를 죽였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거죠. 근데 다 때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도망을 쳐요. 네, 하여튼 도망을 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왕을 때려 죽이고 테바이 쪽으로 이제 길을 접게 됐는데 테바이 쪽에 가던 길에 이제 스핑크스가 있거든요. 그 스핑크스가 테바이 가는 길목이나 이쪽에 버티고 앉아가지고 수수께끼 내잖아요. 그렇죠. 그 수수께끼 뭐죠? 아침에 하나. 그거잖아. 저기 세 발로 걷고 네 발로 아침에는 걷고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고 그렇죠. 점심엔 두 발로. 그다음에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게 뭐냐? 그렇죠. 응. 그럼 뭐죠? 인간이지. 아, 박수 한번 쳐요, 여기서. 네. 대단한 거 알았었네.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내주잖아요. 아니 스핑크스가 이제 죽죠. 자살하죠. 물로 뛰어들잖아. 아, 맞아.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네. 인간의 얼굴을 하고 네. 날개도 달리는데 어떻게 떨어져 죽냐.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모아가 손을 앞으로 하고 떨어져 죽었을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하여튼 스핑크스가 아주 머리가 좋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우리 이집트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래 그리스 쪽에 이렇게 이집트 그리스 같이 다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이집트에 이제 우리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클레오파트라. 예. 네. 클레오파트라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 누구 이름하고 같냐면요. 네. 알렉산더 대왕 엄마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사실 그게 그리스하고 아주 밀접한 이틀의 이집트랑요. 네.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 클레오파트라 왕조가 네. 그 알렉산더가 네. 죽고 나서 알렉산더 부하 중에 일부가 가서 그 이집트 왕조를 이제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긴밀한 관계였죠 옛날부터. 그렇게 뭐 그래서 이제 스핑크스는 이제 때려 죽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 테베로 들어오니까 테베 사람들을 괴롭히던 스핑크스를 죽고. 영웅으로 또 그러니까 이제 완전 영웅으로 등극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영웅 등극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침 왕도 누구한테 살해돼 가지고 없는데 당신 이제 우리 왕이 되어 달라.
그리고 이제 왕비랑 왕비랑 결혼한 거죠. 음. 그래서 애를 낳고 잘 살았거든요. 음. 근데 갑자기 태베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전염병이. 네.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 역병이 도는 거는 반드시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네네. 저주를 그때는 이제 받았다. 전염병을 신이 보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전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네. 델포이 신전 가서 물어보니까 이 태베시에 지금 감히 천륜을 거스리고 그런 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역병이 돈다. 그 자를 찾아내서 처벌을 해라. 그러면 네. 사라질 거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쫙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 이 들통이 웨이디푸스는 나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서 음. 결국 웨이디푸스의 엄마 요카스테는 자살하게 되고 웨이디푸스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본 내가 이 뭐 두 손으로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실명을 하고 자기 두 딸을 데리고 결국 이제 방랑길을 떠난다. 이게 이제 줄거리였죠. 네. 손으로 눈을 찔러요 이렇게? 네, 그렇게 나오죠. 그게 세게 찌를 수 있나 이게? 아니 근데 왜 그냥 죽지 왜 또 그냥 눈을 찔러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오이디푸스가 아주 합리적인 아주 치밀한 성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왜 자기 이제 찔렀냐? 네.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서 내가 만약 눈이 성한 채로 가면 엄마 아버지를 어떤 면목으로 보겠냐. 그래서 나는 미리 다 눈을 찔러 볼낯이 없기 때문에 나는 눈을 찔리겠다. 아주 설명을 다 해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근대인 지금 뭐 충동적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2500년 사람은 다 충동적이고 막 본능적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다 해요. 자기 행동이 왜 어떤 이유에서 이 행동을 하는지.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이디푸스 왕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 들여서 읽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제일 대표적인 게 프로이드의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란 말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컴플렉스가 나오고 이제 르네 지라르라고 지라르? 르네 지라르 예. 르네 지라르요? 네. 이건 또 뭐예요? 지라르.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프랑스의 문학 이론가 겸 사상가인데 네. 이 사람은 이제 이 희생양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이 오이디푸스를 설명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세계를 설명하는데 이 어떤 작품만큼 많은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 게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 인간과 세계를 잘 알려면 이 작품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아니면 네네. 이 오이디푸스 관련된 얘기로 네. 지금의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많다.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첫 번째가 보면 이게 인간의 이성에 대한 경고가 되거든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이성에 경고. 대한 경고. 우리가 이성이라는 게 우리가 레셔널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리즌, 네. 합리성. 네. 우리가 우리가 그걸로 지금 현대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과학 기술 문명이라든지 민주주의 제도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합리적이고 인간이 이성적이다는 판단에서 이런 사회 제도와 기술 문명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요즘 과학 기술 만능주의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2500년 전에 이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 인간이 네. 얼마나 이성이 잘못하면 엄청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이성이 자기 자신을 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 그렇죠. 운명을 거스르실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해석이 되어 왔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요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네. 갑자기 2500년 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혼자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소포클레스가. 당시 이제 그리스 사회가 우리 이제 소피스트란 말을 많이 들었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뭡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프로타고라스 같은 소피스트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이 만물, 모든 세상사를 재는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된다. 인간이 최고다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술과 문명과 이런 게 엄청 발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리스 신전 같은 기둥이 17m짜리예요. 이건 뭐 요즘쯤 6층 정도 해당되잖아요. 이 기둥들이 2500년에 만들어지고 그 당시 이제 상업 교역으로 이제 그리스가 아주 부유해지고 또 당시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이겼지 않습니까? 네. 세계 초강대국을 자기들이 물리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팽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소포클레스가 사실은 이제 오이디푸스 왕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 최고의 인간조차도 이런 에, 치명적인 치- 실수를 어. 버뜨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이디푸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우리가 오이디푸스를 부은 발이라거든요. 새꼬챙이에 끼다 보니까 발이 붓게 되잖아요. 부은 네, 발이 부었다. 발이 부었다. 네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걸 또 다른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부은 발이 아니라 발로 잰다. 거리를 잴 때 우리가 발로 왜 발 하나가 네. 몇 센치다 이런 식으로 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얘기군요. 척도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성이죠. 이성은 우리가 레이시오를 해가 비잖아요. 산술적으로 네네. 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오이디푸스다 이거죠. 그 오이디푸스 작품에서 보면 막 그 이야기 신탁을 듣고 이제 별을 바라보고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재면서 우리 부모님 있는 코린토스에서 그 부모님하고 합리적이잖아요. 아까 말한 이성적으로 부모님한테 떨어지면 이런 운명을 피한다. 네네. 이렇게 재고온 거죠. 그렇게 왔는데 가장 결국은. 사실은 그래 된 거죠, 그죠? 그럼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산 우리 정선영이 정민이가 오히려 더 이성적인 나보다 그렇죠. 좋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다들 사셔야 돼요. 인- 결국은 인간은 한낱 그거에 불과해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 경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주류적인 해석이었는데 네. 네.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가 운명론적이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런 이야기는 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아니 말해서. 과연 오이디푸스가 그것만 가지고 왔으면 이렇게 25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금을 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는 운명론을 이 운명의 한계 속에서 결국 인간의 어떤 자율성 네. 그리고 존엄함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사실 오이디푸스를 분석하는 해석들이 요즘은 많이 힘을 얻거든요. 단순하게 인간이 이게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고대 그리스 비극은 가장 큰 주제가 이거거든요. 인간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지혜에 도달한다. 인간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지혜라는 건 그저 주어지는 프리패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시련과 고난을 무섭다고 해서 난 지혜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난 가야겠다. 내 운명이 파멸의 끝이 지옥에 뭐 아가리가 입을 벌리고 있어도 나는 알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 역경을 통해 네, 성장한다. 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내용이구나. 여기서도 오이디푸스가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막 이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외국의 사신이라든지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명들이 그걸 가서 이 사람 불러가고 계속 말을 해라 그러거든요. 진실을.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그러죠.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두가 다 네. 비극이 되니까. 근데 오이디푸스가 계속 말을 하고 말을 안 하면 고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그걸 하거든요. 정말 이 무서운 사실을 말해야 할 때가 도착했다, 도달했다 이런 말 하니까 오이디푸스도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이 무서운 진실을 내가 정말 나도 무섭지만 이 아무리 무서워도 이 무서운 진실을 들을 때가 내가 도착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알아야겠고 안다는 것이 나쁘고 좋은 걸 떠나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오이디푸스의 이제 부인이자 엄마죠. 이오카스테는 약간 예감이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뭔가 자꾸 그래, 덮자고 느낌이 해요. 왔을 거예요. 덮자고 해요. 예. 자꾸 이거를 그냥 덮어버리자. 그냥 없는 걸로 살아가자 그냥. 근데 오이디푸스는 아니라고. 끝까지.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알아야 된다고. 이미 한번 우리가 이제 의심이 들고 한 거는 풀어내야지 그거를 없던 걸로 할 수가 없다고. 그것은 자기 기만이다. 자기를 속이는 거다. 인간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남자친구가 바람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끝까지 찾아내야지. 전 찾아내잖아요. 그럼 진짜요? 이런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찾아내겠죠. 그래서 아니, 정리를 해야 근데 되니까 너무 결혼하지. 궁금하잖아. 그 호기심. 모르는 게 더 낫다니까. 아니 남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찾아내잖아요, 저는. 남편 찾아. 찾아내고 끝장을 봐야죠. 그게 더 행복해? 그러니까 물론 그 말은 알고 나면은 더 불행할 괴로울 수 때가 있잖아. 있죠. 네. 그치만 계속 의심하고서 사는 것보다는 다 이제 까발려서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오이디푸스네. 오이디푸스네. 오이디푸스야. 그러니까 결국 저거는 정오이. 정오이녀. 어떻게 눈 좀 오늘 찔러야 되나? 아니 바로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지금 네. 내가 덮자고 한다든지 진실을 덮어버리자 하는 거는
그거는 인간의 자율성이나 존엄함을 사실은 한 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음. 인간은 선택하는 자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 선택 대신 운명에 맡겨버린 거잖아요. 아 이것도 운명이야 이래버리는 거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해버리는 거죠. 아니야. 나는 존엄한 존재. 그러니까 그래. 근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을 포함해서 저와 우리 정민여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네. 예, 이 지금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아, 그니까. 예, 어려워. 일단은 우리가 이 오이디푸스 왕의 일단 스토리는 대충 알았고 네. 그리고 오이디푸스 왕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이유 정도는 간략하게 좀 들어봤고 본격적인 분석은 좀 다음 시간으로 미루는 게 어떨까? 너무 좋네요. 그러시죠. 예, 뇌에도 뭐 휴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좀 쉬었다가 네. 다음 시간에 이 오이디푸스 왕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